아마 지문 구성이 세 문제 뭐 이렇게 현대시 2편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요즘 추세대로라면 뭐 문학사에 대한 이론, 문학적 이론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뒤에 현대시 한 편, 고전시 한 편 또는 현대시 2편 이렇게 묶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우리는 무조건 보기부터 먼저 본다, 그지? 보기 보면 작품에 대한 방향을 잡아준단 말이지. 보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보기가 중요하다. 얘가 작품을 어떠한 방향으로 감상을 해야 될지 그 감상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 우리는 요거 무조건 따라가야 돼. 무조건 따라가야 돼. 무조건.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작품의 내용들 떠올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사실은. 알겠지? 보기가 근거가 된다. 감상에서는. 감상 방향은 무조건 얘를 따라간다는 거. 보기 한번 보면 3번 문제 같은 거 보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에는 살기 힘든 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삶을 비관하지 않는 화자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가 잘 나타납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부정적 현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고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면서 삶을 비관하지 않는 부정적 현실을 비관하지 않는 화자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구절을 보면 가정 양보의 방식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마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까지는 이제 우리가 힌트를 다 얻은 거지. 들길에 서서에는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고 그 부정적 현실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려는 그런 태도까지 드러난다는 거지. 이번 문제 박스에서 작품 구조를 정리를 해놨어. 저문 들길 해서 저문 들길을 뭐라고 지금 정리를 했냐 하면 저문 들길을 암울한 현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푸른 별을 지향하는 땡땡 이렇게 지금 비워놨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라고 해놨냐 하면 이미지의 대비라고 지금 적어놨거든. 이미지의 대비. 저물어 가는 들길은 어때? 점점 어두워지는 거지. 맞잖아. 그치? 해가 저물어 가면 어두워지는 거잖아. 푸른 별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점점 밝아질 거거든.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두워지면 점점 밝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미지는 서로 대조가 된다, 대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 그럼 저문 들길이 의미하는 바가 암울한 현실이면 그와 대비되는 푸른 별은 지향하는 뭐가 될까, 이걸 채워넣으라는 거야. 그럼 요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저물어가는 부정적인 암울한 현실과 대비되는 지향하는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와 같은 그런 말을 여기다 채워주자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정리를 어떻게 하자고? 암울한 현실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추구함, 이렇게 주제 정리를 하자는 거거든. 주제 정리. 그럼 요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지. 요 단어 정도는 너희들이 생각해내라, 이 문제인 거야. 물론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는 요런 게 객관식 선지로 나올 테니까 객관식 선지 내에서 잘 어울리는 걸 찾아내면 답이 되는 거지. 뭐가 들어가면 될까? 이상 들어가면 되나? 이상 들어가면 되나? 가능하지. 그렇지? 지향하는 이상. 암울한 현실에서도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별이 왜 이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별이 왜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 밝아서. 높아. 실현하기 어렵다. 맞나? 별은 눈에 보이지만 내가 가지기 어렵잖아. 그치? 닿기 어렵잖아. 눈에 보이지만.
그렇지? 높은 곳에 떠서 밝게 빛나는, 하지만 쉽게 이룰 수는 없는 그러한 성질을 얘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와 잘 어울린다는 거야. 이게 현대시에서 시적 의미를 형성하는 방법이잖아.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성질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어떤 추상적인 관념과 서로 이어지는 그 지점을 만드는 거. 이게 현대시에서 시적 의미를 형성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야. 대부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거든. 차차 우리가 할 거고. 본문하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되는 걸 보여줄게. 자, 그럼 이제 본문 보자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된대. 제목부터 먼저 보겠지. 보기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인 거 이미 내 머릿속에 정리 좀 하고 담아두고 이제 시작한단 말이야. 그치? 들길에 서서 문장이 안 끝났어 지금. 그럼 요 뒤에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남아있단 얘기야. 많은 시들의 작품 제목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 그런 거 같지? 그런 거 같지 않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다고. 문장이 안 끝나는 경우 어떤 단어나 명사형이 아니고 어떤 문장의 일부만 딱 들어와 있는 느낌. 그런 제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요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제 너희들이 파악해봐라 이 뜻이야. 그러면 시 다 읽으면서 요 뒤에 뭐가 들어갈지 내가 채워 넣으면 돼. 그걸 채워 넣는 과정이 주제에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주제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뒤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뭔지 나에게 점점 뚜렷해진다고. 희미했던 게. 됐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그럼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연상을 해. 연상을 하라는 얘기는 머릿속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연극의 한 장면처럼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상상력을 발휘해. 알겠지? 그러면 그 작품의 시적 상황, 그 작품에서 드러나는 시적 상황과 분위기를 좀 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어. 그 시적 분위기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만들어야 내가 시어의 의미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딱 너네들이 집에 딱 갔는데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 엄마랑 아빠가 원래 거실에서 같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거실에서 보고 있고 엄마는 안방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 감지를 해야 된다고. 분위기를 느껴야 된다니까. 시는. 그럼 너희들이 이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지. 아, 엄마 아빠가 싸웠구나. 지금 냉전 중이구나. 그럴 때 내가 그냥 까불락거리다가 나대다가 불똥이 나한테 튈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야지. 맞지, 정원아? 그럴 때 갑자기 나대면 어떻게 되겠노? 그냥 작살 나는 거지. 그치? 분노의 화살이 나에게 다 오는 거잖아. 화풀이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 네? 날 보라고, 정훈아. 화면 속에 있는 날 보지 말고 지금 이 강이 아니잖아. 날 보라고. 실제 존재하는 선생님을 보란 말이야. 연상해야 돼. 너희들 머릿속에 떠올려봐. 푸른 산이 이렇게 있어야 돼. 푸른 산에 있고 여기에 흰 구름이 이렇게 걸려있는 이런 모습을 떠올리라고. 누가 봐도 산이랑 구름이지. 그치? 근데 여기 잘 봐. 이거 비유다. 그치? 그럼 어떤 대상을 이런 모습으로 비유한 거야. 그게 밑에 나오지.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난 거야. 이게 시적 화자인 거야. 이게 시적 화자인 거고 여기에 있는 흰 구름이 사실 나에게는 푸른 뭐가 되는 거야? 하늘이 되는 거지. 즉 시적 화자인 나는 늘 푸른 하늘을 지니고 산다라는 거지. 됐나? 됐어 안 됐어? 됐지? 이런 걸 이 선지에서는 뭐 화자와 동일시 막 이런 설명으로 해석으로 선지에서 표현할 수 있다고. 시적 화자는 자연물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이런 선택지가 구성될 수 있다고. 됐나? 그래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의 선택지의 구성이 요런 것 때문에 요런 게 만들어지면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하다 보면 너희들이 이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구조도 눈에 보일 거야. 나랑 자연물이랑 비교해. 그러니까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것과 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이 같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내가 푸른 산이 되는 거고 푸른 하늘이 구름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대응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그러면 사실 보기에서 이만큼 우리가 얻고 왔거든.
이만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푸른 하늘의 시적 의미는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이제. 푸른 별이나 푸른 하늘이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 돼? 되는 것 같나? 그러니까 일단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큰 차이가 있단 말이지. 된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또 비유지.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이렇게 서리적인 표현이 나오면 주목을 좀 해. 왜?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건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표시야.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놓고 강조하겠다라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이 시 전체의 내용의 핵심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인 거지. 됐나? 뭐라고? 숭고한 일이다 라고 보는 거야. 뭐를?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 나무처럼 두 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숭고한 일이다. 내가 지금 푸른 하늘을 이고 살고 있잖아. 그치? 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잖아. 그 하늘을 향해서 나무처럼 할 때 이건 또 나은 거야. 그치? 시적 화자 인간의 모습을 마치 나무의 모습과 좀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한 거라고. 됐나? 되지? 이것이 숭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숭고하다. 지금 너희들이 어떤 반응을 했었어야 하냐면 보기에서 정리한 내용 중에 긍정적 인식, 긍정적 태도 이걸 너희들의 머릿속에 한번 반짝 떠올렸어야 돼. 나무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숭고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이연에서 이걸 한번 떠올려줬어야 된다. 아, 시적 화자는 삶을 숭고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아직 부정적인 상황은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거지. 그치? 뭐? 나약한 자신의 모습. 나약한 모습 드러나지? 젊은 산맥으로 삼고 요런 어미에 좀 주목을 또 해줘야지. 그치? 나는 비록 나약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이런 거잖아. 그치? 젊은 산맥으로 삼고 이걸 오히려 힘으로 삼겠다는 거야. 힘으로 삼겠다. 돼? 두 다리를 젊은 산맥으로 삼겠다는 거야. 산맥이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 뻗어나가는 거지. 솟아오르는 거지. 그치? 산맥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그거 말고 뭐가 있노? 없잖아. 그치? 솟아오른 땅. 그게 산맥이지. 산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나가겠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싶었던 거라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이지만 나는 앞으로 계속 솟아서 이어져 나가겠다. 됐나? 부절이 쉴 새 없이, 부절이라는 건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이런 뜻이잖아. 끊이지 않고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다들 지구 밟고 살고 있지. 그렇지? 지구를 밟고 살고 있는 건 다 똑같잖아.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게 없지. 맞지? 여기서 어떤 의미를 막 이끌어낼 게 별로 안 보이잖아. 그치? 넘어가. 푸른 산처럼 또 비유제.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 둥근 지구를 밟고 사는 것.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 지금 같은 거잖아. 그치? 얼마나 기쁜 일이냐. 여기서 또 너희들이 좀 반응을 좀 해줘야지. 서리적 표현 또 나왔잖아.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욱더 강조하고 싶겠다. 됐나? 삶을 어떻게 본다? 숭고하게 보고 기쁨이라고 보는 거지. 위에서는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 그치? 근데 아래에서는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뭐처럼? 푸른 산처럼. 왜? 내가 푸른 산이었거든. 그치? 이 푸른 산은 뭐가 있어야? 푸른 하늘이 있어야 돼. 그 푸른 하늘을 지니고 사는 푸른 산처럼 든든한 모습으로 나약하지만 산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또 반짝해야지. 이쪽으로 와서 긍정적인 인식,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됐나? 되지?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뼈저리게 슬픈 생활도 뭐 시적 화자님 좋다라고 인식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대놓고 드러나지. 긍정적인 인식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어떤 상황을?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부정적인 현실을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여기에 지금 역설이 있는 거지. 뼈에 저리도록 슬픈 생활은 좋을 수 없는 거거든.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여기 역설이 있는 거야. 물론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된단 말이지. 앞뒤가. 됐나?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그러한 태도가 드러나긴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걸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해봐. 이걸 모르는 상황에 이걸 봤다 그러면 얘는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저문 들길에 서서 이제 앞에 여기 붙었지. 저문이 붙었지. 그치? 저 위에는 없었던. 들길에 서서가 지금 처음 나오지. 제목에 나오고 지금 처음 나오는 거잖아. 그치? 저문이 붙은 거지. 저물어 간다는 얘기는 해가 떨어지는 이미지고 그 다음에 어두워진다는 얘기거든. 그런 들길에 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위에 나오는 부정적인 현실을 저문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밝아오는 아침, 저물어가는 저녁, 어느 쪽이 긍정적인 인식과 어울릴지는 직관적으로 금방 판단이 되잖아. 그치? 물론 다 그렇진 않아. 다 그렇진 않은데 맥락상 파악하란 말이지. 맥락보다 확실한 근거는 없거든. 시를 해석할 때 그 시에 드러나는 맥락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없어. 아무리 어떤 표현 방식이나 어떤 시적 의미에 대해서, 시상 전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맥락을 벗어나면 그건 다 헛소리가 되는 거야. 맥락이 가장 힘이 센 거야. 알겠지? 맥락을 초월할 수는 없다. 저문 들길에 서서 제목 뒤에 요게 들어가 있네 지금. 푸른 별을 바라보자. 그럼 너네들은 요런 것도 이제 좀 신경을 좀 써. 알겠지? 이렇게 청유형 어미가 드러나는 부분 나오면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네 해서 그치지 말고, 알겠지? 여기에 뭐가 있다? 의미 강조, 의도 강조의 의도가 여기에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줘야 돼. 알겠나? 자기 혼자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나는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본다가 아니잖아. 그치? 바라보자라는 얘기는 지금 이 텍스트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같은 행위를 하자고, 동참하자고 유도하고 요청하는 거거든. 그치?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라는 의도인 거야. 됐나? 푸른 별을 바라보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는 우리가 이미 뒤에서 확인을 했잖아. 보기에서 이미 정리하고 들어왔잖아. 그치? 정리하지 않았더라도 맥락상 푸른 별을 바라본다 할 때 푸른 별의 시적 의미를 좀 짐작해보면 가능하단 말이야. 됐나?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이어지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다. 뭐 이제는 거룩함까지 얘기하지. 여기서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꿈을 추구하는 것은. 됐나? 높고 밝고 그러한 가치, 높은 가치, 밝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나의 일과라는 게 뭐야?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 매일매일. 그치? 그럼 시적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는 일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잠시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지구처럼 자기도 매일매일 이상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의도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라고. 됐어?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이상을 추구하는 거. 여기서 지금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게 왜 이상 추구의 의미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보기에서 정리하고 그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됐나? 하늘 아래 사는 나의 거룩한 일과다.
쉴 새 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라. 됐지? 정리되지? 그러니까 이 시 같은 경우는 1940년 정도 1940년 정도에 발표됐거든. 그래서 보기에서 또 너네들한테 이런 방향을 유도할 수 있어. 일제강점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 시는 일제강점기 뭐 1940년 어떤 시집에 발표된 시로 뭐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감상을 하라는 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부정적인 현실은 일제강점기 하에 현실이 되는 거고,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조국의 광복을 추구하는 이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보기에 따라서. 알겠지? 보기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다시 이제 시를 다 해석을 보기의 맥락에 맞게 정리된 대로 따라가고 난 다음에는 진짜 실제로 그랬는가 하면서 문제 풀면서 보기 한 번 더 보면 돼. 됐나? 보기 한 번 더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됐지? 저거나 필기 안 할 거고.